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곳은 없어요. 이제는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 병원의 결과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야,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따라올 수가 없어. 이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수술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제가 그래도 이제 강남 압구정에서 이제 확장 이전을 해서 굉장히 규모 있는 병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제 성공하셨네요. 주변 지인도 너무 부럽고 편하고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내가 마치 백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백조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조가 강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실상 물속을 보면은 바닥바닥 하면서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치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 병원의 병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실상 이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는 큰 이면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퀄리티를 맞춰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원장님도 고민이 있거나 이렇게 힘든 게 있어요? 많죠. 엄청 많죠.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직원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말을 하네요. 왜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꾸는 또 앞으로의 미래가 있고 또 내가 꾸는 미래가 서로 맞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또 같이 일하다가도 또 그 미래가 또 달라지게 되면 또 이제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그걸 또 이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학교 교육 과정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진짜 리더십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협동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실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배우는 게 저는 학생 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게 그럼 어려우세요, 실제로? 예를 들어 저는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직원들한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발이식이라는 거는 모낭이 잘리지 않고는 수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피 바깥에 있는 모발의 방향을 보고 드릴을 넣어서 모낭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낭은 모발의 방향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멋대로 나 있는 모낭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제가 그 비율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완전 꼼꼼하고 강박적인 방식으로 이 수술을 진행을 해야지만 환자들이 손해보는 그 모낭의 수를 확연히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퀄리티는 굉장히 높고 현존하는 모발이식 업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정도의 퀄리티를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업무 강도라던가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수술 중에 상담이나 외래나 치료 일정을 아예 안 해요. 몇 시부터 외래가 시작되냐면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모발이식이 보통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한 8시간 걸리잖아요. 8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근 시간이 7시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출근해야 돼요. 저는 6시 반에 출근해요. 매일마다요? 네, 매일마다.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한테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붙이는 일이 되는 거죠. 저조차도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술에 대한 퀄리티를 내가 타협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 개원 이래로 이 문제로 이제 직원들과 많은 대립이 있었고 많이 떠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힘듦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수술의 퀄리티는 타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원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직원 관리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만들어내는 이 퀄리티가 같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거기에서 엄청 큰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집도 하는 의사고 제가 만들어낸 퀄리티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네가 만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이 환자들이 수술 결과를 보면서 되게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같이 행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은 꽤 저를
저랑 오래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이 환자들이 수술을 끝나고 그 뭔가 행복해하는 얼굴에서 굉장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오래 같이 일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보람과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불안, 초조.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다고요?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곳은 없어요. 그게 제가 이게 잘 돼서 초조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제 내 수술 결과만큼 아니면 그 이상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결과들을 보고 저도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 결과와 저는 싸워야 되는 거니까 더 좋은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리사들한테도 더 깔끔하게 분리를 하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한테도 더 로스율이 없게끔 이제 모낭을 채취하게끔 바라고 저조차도 개원하고 집에서 엄청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압박감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수술하는 의사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큰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이제 비교군이 저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더 디자인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이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이때 직원들이 해준 말이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럴까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셨는데요? 내가 사실 요즘에 너무 힘들다 마음이. 원장님 아직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원장님만큼 결과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되게 많이 다 위로를 해줄 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직원분들은 원장님 되게 위로해 주는데 원장님 왜 이렇게 혼내세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직원과 제가 좀 콜라보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요즘에는 수술 결과가 거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런 불안감이라는 게 힘든 면이긴 하지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구성원이서 서로 고민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이뤄내서 이제는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 병원의 결과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야,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적용한 이 기술은 따라올 수가 없어. 이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수술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 와, 그래서 그 리뷰가 다 이제 거짓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공허함. 왜 공허함이 찾아와요? 제 일주일 일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월요일에 6시에 일어나서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제가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맞아서 7시 반에 환자분이 오시거든요. 그때 수술을 해요. 8시간 해요. 한 4시쯤에 수술이 끝나요. 그때부터 한 3시간 동안 이제 외래를 막 한 3, 40명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8시쯤 끝나요. 이제 막 각종 이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미팅들이 좀 있어요. 그걸 끝내고 집에 가면 한 밤 10시쯤 돼요. 이제 10시 정도에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또 독서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 11시 돼요.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11시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일을 보내고 토요일은 이제 9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끝났는데 그때도 제가 주로 요즘에는 이제 카이스트랑 또 협업해서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토요일에 또 늦지막히 대전으로 가요. 또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요일에 카이스트에서 또 연구하느라 또 하루 종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집에 도착하면 막 한 밤 10시쯤 돼요. 그럼 또 다음날 되면 또 수술하고 이런 삶을 제가 지금 한 3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모발이식 수술 실력이라던가 탈모에 대한 연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확장 이전까지 해서 뭐 좋은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여유라는 걸 좀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가 가장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 점심이에요. 점심. 왜냐면 전 사실 원래 아침을 먹던 사람인데 이게 6시 반에 출근을 하고 이러니까 아침은 일단은 포기했어요. 점심도 저는 좀 느긋하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모발 이식하고 뒷정리하는 그 틈에 진짜 3분 식사를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체하는 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뭐 물론 다 제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제 왕관의 무게인 건데 근데 그래도 가끔은 저도 좀 점심을 좀 우아하게 좀 천천히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요즘 저희 아들이 3살이어서 제가 육아를 좀 이제 쉴 때는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빠방이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를 가지고 막 놀고 이제 뭐 또 놀이터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모습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저는 요즘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군모나 의원의 이제 대표원장 이건민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풍성한 모발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좋아하는데 인간 이건민은 과연 뭘 좋아하는지
많은지 요즘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시간조차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쵸. 아니,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어릴 때 뭐 좋아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그냥 조립하는 거 좋아했죠. 뭐 레고 좋아하고. 우리 아들 때문에 레고를 하다가 또 재밌어가지고 집에 엄청 큰 디즈니 성 하나 이번에 선물 받아가지고 같이 조립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아,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게 엄청 많은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되게 값진 걸 받아서 막 뭔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뭘 이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흔한 거 있죠. 먹고 자고 뭐 싸고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과의 이 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냥 내가 점심을 먹는 행동, 그 다음에 뭐 아침을 즐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이 사소한 거, 그런 여유로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즐기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사소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실 뭐 제 영상을 보실 분들은 다 앞으로 성공하실 분들이거나 이미 성공하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인생의 목표라는 게 이게 꼭 행복을 주진 않거든요. 그 방향대로 살면서 되게 일상적인 것에 행복을 느껴가면서 그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원장님 그래도 좀 행복감을 찾으셨어요? 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아들이랑 같이 나가서도 이 아들이랑 잡은 이 손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또 아들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 그냥 그 되게 사소한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연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행복해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